안녕하십니까. 월드스포츠의 문상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김 기자입니다. 네, 제가 말을 더듬는 이유가 저희가 녹화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또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한국 선수들이 잇따라 등판을 했고 또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서 4안타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최지만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데 좀 주춤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4안타를 쳤으니까 정상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모습인데 정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팀이 또 많은 안타를 치면서 최지만 선수도 4안타를 쳤는데 빛을 발했다고 해야 할까요? 좀 뭐 그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럴 때는 홈런이 제일 중요하죠. 네. 항상 홈런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홈런은 없었거든요. 우리 4안타 치면서 이제 타점 2개를 올렸는데 홈런이 없어서 최지만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선수들 다 잘하는데 혼자서 못했거나 이랬으면 안 됐으니까 어쨌든 좋은 모습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갖고 좀 부진하니까 다시 플래톤 시스템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돌아와서 핫하고 그럴 때는 자완이 나와도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또 자완 나오면 빠지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공비행하게 되면 좀 하겠죠. 하여튼 최지만 선수가 플래톤 시스템에 안 나와도 될 정도로 실력으로서 인정받는 선수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자,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현진 투수가 드디어 4승을 했는데 7승을 했는데 4실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4실점이 7회 때 막 이렇게 막 두드려 맞았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하게 되면 승리 투수가 돼서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6회까지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했고 만약에 6회, 7회까지 무실점으로 그랬으면 유현진 선수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줬을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토론토가 12대4로 이겼는데 유현진 선수 얘기는 언급 안 했어요. 7승을 했지만. 왜? 한 해에 그렇게 4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이제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6.2이닝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안타에 볼넷 2개, 삼진 3개, 4실점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볼티모어 원정 경기 가서 또 7이닝 3안타, 그때 안타 하나, 홈런 하나를 허용했지만 볼넷 하나에 삼진 4개 잡으면서 1실점으로 더 호투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6회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해놓고 7회 이렇게 4실점을 하면서 2경기 연속 이제 7이닝 피칭을 못했는데 6회까지 투구수가 62개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죠. 그때까지 안타 2개에 무실점으로 하면서 15타자 연속 범타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7회에 안타 5개, 볼넷 하나, 4실점으로 이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근데 타선이 이제 뭐 초반부터 폭발을 해갖고 12대4로 이제 크게 승리를 하면서 이제 승리 투수가 됐는데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12득점이 모두 투아웃 이후에 뽑은 득점입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투아웃 이후에 이렇게 집중력이 많이 발휘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팀은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월드시리즈 챔피언했던 LA 다저스가 그랬죠. 투아웃 이후에 득점. 그러니까 투아웃 이후에 득점을 내는 팀이 그게 강한 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이제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토론토가 이런 경기를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그런 경기를 보여주면 좋죠. 근데 이제 상대 투수, 상대 팀에 따라서 이게 조금 변화는 있죠. 그렇군요. 토론토 전담방송 해설자와 캐스터가 완투의 분위기를 점쳤을 정도로 6회까지는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이 세상에 이제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한국에서 유현진 투수의 경기를 보면 이제 스포티브이가 중계를 하는 거지만 미국에서 이제 토론토 방송을 보는데 이 토론토 방송이 전담 방송이 스포츠 네트입니다. 스포츠 네트인데 여기는 좀 시스템이 좀 우리하고 달라요. 캐스터 벅 마르티네즈가 있고 이제 팻 태블러 해설자가 있는데 태블러 해설자 투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캐스터가 댄 슐먼 캐스터가 나오고 해설자가 또 벅 마르티네즈가 해설을 해요. 그럼 벅 마르티네즈는 해설도 하고 캐스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포수 출신이고요. 미국 국가대표 감독도 했고 토론토 블루제이스 감독 또한 야구가 아주 그 이론적으로도 무장이 되어 있는 분인데 미국은 그 해설자가 오래 해설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캐스터도 겸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한국하고 좀 많이 네.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허구현 씨가 해설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캐스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죠. 네. 근데 이제 이 패테블러 해설자는 6회까지 이제 15차 범타를 처리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유현진이 완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투구수가 62개고. 그리고 마르티네스 캐스터도 유현진 투수가 2019년 5월 8일 애틀랜타전에서 셧아웃, 완봉승을 했다. 그때 93개의 피칭을 했다. 여기서 투구수를 중요하게 봤어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 유현진 투수가 그 완투를 못하는 게 뭐 때문에 못해요? 결국 투구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투구수가 거의 바이블처럼 감독들이 신봉을 하죠. 그러니까 100개, 맥시멈 10개. 그리고 만약에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12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개에서 맥시멈으로 보고 끊는 건데 그렇죠. 페이스를 페이스를 보게 되면 6회까지 62개를 던졌으니까 나머지 3이닝을 갖다가 15개씩 던져도 45개잖아요. 충분히 뭐 가능할 뻔했네요. 그럼 110개 밑으로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7회 공 29개를 던지면서 안 됐죠. 그러니까 7회 투구 내용 보게 되면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았는데 앤서니 산탄데어를 갖다가 중월 2루타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내안타, 3루 땅볼, 볼레, 그리고 2타점 좌전안타, 다시 또 내안타, 2타점 2루타. 세드릭 멀린스가 그냥 도장 확 찍었죠. 그래서 그렇죠. 찰리 몬토요 감독이 와서 바꿨는데 연진 투수가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볼넷을 준 게 잘못이다. 차라리 홈런을 맞는 게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것도 한 원인이라고 그러지만 볼넷이 이제 항상 그 대량 득점, 대량 실점의 주범이잖아요. 근데 토론토의 6회 말 공격이 길어지면서 유현진 선수의 투구 리듬이 깨진 거예요. 거기서 이 7회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토론토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4점, 4점, 4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냈었잖아요. 앞에 냈던 4점과 이 공격이 길어졌던 6회하고의 공격력의 차이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후배하고 이제 그 채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완투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완투 하겠네요. 그래서 그런데 7회 초가 고비야. 왜요? 6회 말 공격이 너무 길어져. 내가 딱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딱 글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역시 전문가네요. 그래서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거냐? 그랬더니 그럼요. 전문가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토론토의 공격이 점수를 내긴 했지만 점수를 많이 내면서 팀의 승리에는 기여가 됐지만 어쨌든 공격이 길어지면서 투수의 리듬이나 아니면 투구 밸런스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선 지원은 있어야죠. 그래야 승리 투수가 되죠. 그렇죠. 자기가 호투하면 어떻게 돼요? 0대 0이에요. 그러네요. 0대 0인데 토론토가 이제 3회 4점 내고 그다음에 5회 4점 그리고 8대 0으로 앞섰죠. 그런 다음에 6회에 가서 이제 또 공격을 했는데 그때는 그 3회하고 5회는 홈런이 포함돼서 7타자가 나와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끈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빡빡 홈런 빵 4점. 6회에는 홈런 없이 2루타 하나 들어가고 안타 3개, 내안타 하나, 볼넷 하나. 그러면서 4득점을 추가를 하는데 9타자가 나와요. 공격이 굉장히 길어졌죠? 공격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유현진 투수의 투구 리듬도 깨진 거예요. 야구 한번 야구 팬들 잘 보세요. 우리 팀이 만약에 응원하는 팀이 득점을 했어요. 한 3득점, 4득점, 5득점. 그 다음 이닝 어떻게 되죠? 실점해요. 실점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좁히는 투수가 좋은 투수예요. 실점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유현진 투수도 항상 그러잖아요. 득점 후에 실점을 하는데 이 실점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왜냐하면 투수는 그 다음 이닝에 자기네 팀이 득점을 하고 나서 막잖아요. 그러면 페이스가 좋아져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거든요.
자, 우리가 불펜 투수들이요. 네. 이닝을 이어지지 않게 잘라버립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어. 자, 공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자기가 원아웃 이후에 나왔어요. 네. 주자에 있는데. 그래갖고 두 타자를 상대해서 완벽하게 잘 막았어요. 막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잘 먹었네? 네. 다음 이닝이 또 나오나? 안 나와요, 여기. 다음 이닝에 나서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 안 나와요. 네. 한국은 예전에 이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아. 근데 한국도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쭉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백몇 년 네네네. 역사가 있는데 네. 아, 이닝이 이어졌을 때 투수들한테 이게 안 좋구나, 리듬상. 아. 그래서 마무리 투수가 4아웃 세이브가 어렵습니다. 4아웃 세이브면 어떻게 돼요? 이닝 넘어가죠. 8회에도 나와야 되고 9회에도 나와야 네. 돼요. 그럼 8회 마치고 나서 9회 다시 나올 때 어깨 식죠? 아. 그래서 마리아노 리베라가 대투수인 거예요. 네. 그 친구는 막 나왔네요. 마리아노 리베라는 2이닝 세이브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노 리베라가 네. 그렇게 만장일치로 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불펜 투수들은 거의 뭐 100%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자기네들이 뭐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 다저스랑 경기하는데 이렇게 이닝 이어졌지만 투구수 보고 네. 그리고 그럴 때는 보면요 대부분 지고 있을 때 아. 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죠 또.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쨌든 유현진 선수가 7승을 거뒀고요. 7승을 거두면서 7회에 조금 이제 뭐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6회까지의 모습은 6월 초에 보였던 유현진 투수의 투구 패턴하고는 전혀 달랐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자기 실력을 이제 다시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토론토 언론이 네. 그 7회 4실점을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 이 대충 이런 걸 아니까요. 네. 미국 야구 기자들도 네. 해설자들도 다 알지만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변명거리잖아요. 야, 뭐 밥만 먹고 공 던지는 투수가 그래 그런 것도 준비를 못해? 아, 그러니까 자기 팀의 공격이 너무 길어져서 투구 밸런스가 깨진 거에 대해서 네. 굳이 그걸 핑계로 삼는 얘기 안 해요. 감독도 그렇군요. 그렇지만 자기네들끼리는 알잖아요. 네네네. 아, 공격이 길어져서 이게 우리 선발 투수의 지금 리듬이 틀림없이 깨지는데 그런데 투구수가 적은데 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기록 관리하려고 그래갖고 평균 자책점 낮춰야 돼. 네. 그래갖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토 출입 기자들도 그거는 알면서 그러면 그 상대가 적응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타순이 돌아와갖고 상대가 적응해서 그렇게 유현진이 난타를 당한 거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지만 뭐 찰리 몬토요 감독은 이제 다른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네. 일단 토론토 언론도 네. 유현진의 지금 피칭은 네. 옛날 4월, 5월 그리고 2019년에 그런 피칭을 컨디션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유현진 투수가 7승 4패 평균 자책점이 3.41입니다. 네. 토론토에서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는 유현진 투수하고 그 로비 레이뿐이 없어요. 두 명이에요. 네. 선발 투수로는. 네. 제가 얘기하죠. 규정 이닝은 경기수 곱하기 1이닝. 그러니까 자기네가 80경기를 치렀으면 82이닝 이상을 투구를 해야 규정 이닝을 채우는 그래요? 겁니다. 6월 초반에요. 네. 휴스톤전에 5.2이닝 동안 7실점. 그때 네, 자책점이 맞아요. 6개입니다. 네. 시카고 화이트삭스 6이닝 3실점. 뉴욕 양키스 6이닝 3실점. 네. 6이닝 3실점이면 퀄리티 스타트니까 잘 했죠. 네. 그렇지만 이 퀄리티 스타트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게 퀄리티 스타트 하면 어떻게 돼요? 평균 자책점이 4.5예요. 나쁘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초반 3경기 때는 네. 17.2이닝을 던졌는데 네. 볼넷도 8개, 삼진은 겨우 7개에 불과했어요. 네. 평균 자책점이 6.11이었습니다. 네. 이건 유현진 선수답지 않죠. 그러면 볼넷이 많고 삼진은 겨우 7개에 불과해요. 네네네. 8대7로 역전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 볼티모어 오리올스. 비록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하위권 팀이지만 메이저리그 팀이에요. 공격력은 좋아요. 네. 몬토요 감독도 얘기를 했어요. 그 7회 이런 거는 볼티모어 오리올스 공격 좋지 않느냐. 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 득점을 낸 거다.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아무리 약팀이라도 상대를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겠죠. 네. 볼티모어 2경기에서 13.2이닝을 던지면서 네. 볼넷 3개, 삼진 7개, 평균 자책점이 3.29로 내려갔죠? 네. 안정됐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었죠. 7회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번 이제 홈에서 한 그 볼티모어전은
7이닝 무실점 피칭 완투까지도 가능할 맞아요. 수 있었던 투구수로 보면. 네,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7에 그런 고비를 넘기지 못했던 게 결국은 오히려 방어율만 평균 자책점만 까먹었네. 나빠졌죠. 네. 그리고 그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 김광현 투수도 뭐 유현진 선수 경기가 열리기 바로 전날 5이닝 투구를 했었는데 5이닝 투구하고 나서 이제 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5이닝 투가 아니고 5회 교체. 5회 교체인데, 아이고, 네. 그러니까 네. 이닝은 몇 회까지 던지는 게 이닝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5회잖아요. 네. 5회 완아웃을 잡아놓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체가 됐어요. 네. 이때 투구수 70개밖에 안 됐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왜 바꿔? 공 투구수 근데 실점. 이미 4실점을 해서 투구 내용은 좋지 않았어요. 네. 7안타에 4.1이닝을 던지는데 7안타에 4실점에 볼넷 하나, 삼진 하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구 내용 자체는 좋지 네. 않았죠. 그런데 누구 때 바꿨냐면 키 브라이언 헤이스가 나올 때 바꿉니다. 네. 세 번째 만나게 돼요. 근데 이 키 브라이언 헤이스가 2015년 피츠버그가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2번으로 지명한 선수예요. 네. 굉장히 유망주입니다. 네. 아버지가 1996년 뉴욕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 끝날 때 그걸로 포구하고 끝나잖아요. 홈에서 이겼으니까. 그때 3루수 파울플라이 잡았던 찰리 헤이스입니다. 네. 그 아들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이 찰리 헤이스의 DNA를 써서 아버지랑 똑같은 포지션 3루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나오니까 실트 감독은 세 번째 타순이 되버리니까는 바꾸는 거예요. 장타 맞을 수 있으니까. 홈런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찰리 몬토요 감독도 이렇게 강조할 때 세 번째 타순 항상 중요하게 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왜 초반에 이렇게 번트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냥 나가면 번트 되죠. 네. 번트 되는 걸 못 봤어요, 메이저리그. 여기 안 돼요, 잘. 네. 왜 그러냐면 세 번째 타순까지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득점을 한다고 자기네 공격을 믿어요. 우리는 사실은 초반 번트 된다는 건 뭡니까? 자기네 공격을 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세 번째 타순에 가서는 어쨌든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게 동료 선수들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결국은 그 승부를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타순, 두 번째 타순 때는 번트 잘 안 되죠. 그리고 번트를 댔다는 거는 결국 꼭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건 경기 중반 이후, 7회 이후 그때 번트 되지 초반부터 번트 안 됩니다. 그리고 팬들이 그런 야구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키브라이언 헤이스가 세 번째 타순이 돌아올 때 뺀 겁니다. 그건 뭘 뜻하냐? 센트루이스 마이클 실트 감독은 아직 김광현 투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김광현 투수가 긴 이닝을 던지고 그러려면 신뢰를 받으려면요. 피츠버그 이 약체팀한테도 4실점을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최소 2경기 연속 6이닝 2실점 이하의 피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돼. 지금 센트루이스 지금 아주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이고.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이 선수 공 빠른데 공이 가운데로 몰려갖고 맨날 두들겨 맞아요, 지금. 네. 나가면 보통 5실점, 6실점. 그래서 지금 카디널스가 지금 중부지구에서 4위로 지금 하위권으로 추락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도 신뢰를 받으려면 네. 6이닝 2실점 이하의 피칭을 해줘야 네. 그런 걸 2경기 해야 위기가 닥쳐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과 같이 뺍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에서 우리 유현진 투수와 김광현 선수 일정 그리고 현재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하면 될까지 마무리 말씀까지 포함해서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선수들은 자기 루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강팀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느냐. 네. 어쨌든 유현진 선수는 볼티모 오리올스를 만나서 자기 페이스를 되찾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는 약체 또 피츠버그 만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그렇죠, 안 그렇죠.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완 삼총사 있죠. 네. 거의 볼 구위 비슷해요. 90마일 안팎이에요. 근데 왜 기량 차이가 이렇게 나겠어요? 네. 예?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볼을 얼만큼 자신 있게 스트라이크를 던지느냐. 네. 커맨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현진이 제일 위, 김광현이 그 다음, 양현종이 밑이니까 마이너리그 간 거예요. 김광현 투수는 그럼 양현종보다 왜 낫냐? 슬라이더가 더 유력적이거든요. 양현종은 포심,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어느 것 하나 메이저리그에서 이 공 갖고 타자를 상대할 수 있다는 그 공이 없어요. 그랬군요. 보통요, 메이저리그에서 해설자들 그래. 공 2개를 완벽하게 던지면 괜찮다고 해요. 굿. 3개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굿. 베리 굿이죠? 4개를 유현진처럼 던지면 그레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현진은 통하는 겁니다. 네. 볼 구위가 비슷한데도 왜 유현진이 위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가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오늘도 1977년부터 메이저리그에 관심 있게 지켜본, 메이저리그를 관심 있게 지켜본 문 기자님의 전문적인 해설, 저도 옆에서 잘 들었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구독자와 조회수와 댓글과 좋아요가 안 눌러지고 있는데요.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믿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힘을 많이 내거든요. 뭐 다른 건 바라지 않으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